예, 이번 시간에는 헌법에서 헌법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비례성 원칙, 다른 말로 하면 과잉 금지 원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잉 금지 원칙 이렇게 쓰기도 하고 비례성 원칙이라고도 하고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과잉 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침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과잉 금지 원칙이 침해라는 말이 생략되게 된 것은 원래 기본권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이 비례적인 수단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성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적과 그 법률의 그 수단, 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그 수단이 얼마나 비례적이냐, 목적과 수단의 관계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침해의 경우에 기본권 침해 시 이 수단이 비례적이냐, 과잉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에 와서는 오늘날 와서는 침해라는 말을 생략하고 과잉금지 원칙으로 있고, 과잉금지 원칙은 어차피 침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면적인 한 면만 강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례성 원칙, 비례 원칙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합한 것은 기본권 침해일 때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혜택을 주거나 수혜를 주거나 급부를 주는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비례성 원칙이라는 말 또는 비례 원칙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독일의 이 원칙을 그대로 예전에 가져올 때 과잉금지 원칙을 썼는데 오늘날은 비례성 원칙, 비례 원칙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제 네 가지의 구체적인 비례성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네 가지의 심사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 목적, 수단, 침해, 법익.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단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세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합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필요성이죠. 뭐에 적합한? 수단의 적합성이죠. 또 두 번째는 수단의 필요성. 수단이 적합한 것이냐. 두 번째, 수단이 필요한 것이냐. 세 번째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했을 때 상당한 것이냐. 균형성, 공익과 사익과는 균형성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 기본권 침해를 받는 사람이 수행 가능한 정도냐, 기대 가능한 정도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세 단계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성 원칙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균형성 이렇게 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에 비해서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4단계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3단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독일에 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냥 3단계 심사를 한다. 이런 것으로 생략하기로 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을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그런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뭐가 있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독자적인 헌법재판소가 없고 미국은 그냥 대법원에서 이러한 헌법재판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이 평등과 관련해서 또 비례성 심사와 관련해서 이런 세 가지 심사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성 심사입니다. rationality test. rational test고 이 합리성 심사는 뭐냐? 그 합리성 심사에서 이 합리적인 기준이 있고 그다음 어떤 필요한 정부 이익을 필요한 정부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그러한 법률은 뭐 비례적이나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합리적인 기준이 있고 그 수단이 필요한 정부 이익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성 심사라고 합니다. 합리성 심사는 첫 번째 입법 목적이 여기서 차별이 또는 어떤 수단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수단이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 입법 목적과 수단 간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입법 목적과 수단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합리성 심사는 뭐 차별의 근거가 있고 차별에 대해서 국가가 갖는 이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따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합리성 심사는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엄격 심사입니다. 엄격 심사는 이거죠. 엄격 심사는 입법 목적과 그 수단 간에 그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절박한 공익이 있어야 된다. compelling public interest. 절박한 공익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어야 된다.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어야 된다. 이것이 엄격 심사 기준입니다. 영어로 하면 strict scrutiny라고 말했습니다. 이 엄격 심사 기준은 언제 사용하냐? 입니다. 위헌에 의심이 가는 차별하는 수단이다. 위헌에 의심이 가는 차별하는 경우에 엄격 심사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 권익, fundamental rights의 경우에는 엄격 심사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특별히 엄격 심사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엄격 심사는 어떤 합리성 심사 기준과 엄격 심사 이 양자만 있다면 해결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리성 심사, 어떤 경우는 엄격 심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부분이 합리성 심사도 좀 그런 것 같고 엄격 심사는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 중간 정도의 심사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워런 대법원 때 중간 심사 기준을 만드는데 이 중간 심사는 어떻습니까? intermediate test라는 건데 이거는 그 목적을 달성해서 그 수단이 중요한 정보 목적이 있어야 된다. 아까 그 엄격 심사는 절박한 공익이 있어야 됨에 반해서 중간 심사에서는 중요한 정보 목적을 실현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수단이 어떤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련성. 이것이 중간 심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드린 바와 같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떤 경우에는 합리성 심사, 어떤 경우에는 중간 심사, 어떤 경우에는 엄격 심사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 가지 심사 기준을 통해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제가 우리 비례성 원칙과 관련된 우리 37조 헌법 제 37조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이 비례성 원칙은 이 37조 2항으로부터 우리가 근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보니까 자유와 권리, 기본권이라고 하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뭐로 해야 된다? 법률로 제한해야 된다. 법률로. 그리고 그 어떠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국가안전보장, 두 번째는 질서유지, 세 번째는 공공복리. 이 세 가지의 경우에만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목적의 정당성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 자, 다시 우리나라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목적의 정당성. 이 목적 무슨 목적입니까? 입법 목적인데 입법 목적이 정당하려면 그 어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단이 어떻습니까? 이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이 목적은 뭡니까? 세 가지 목적입니다. 헌법 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의 입법 목적에 맞아야 돼. 또는 질서유지라는 데 맞거나 또는 공공복리 어떤 것이든 하나에는 부합해야 된다. 법률의 입법 목적이 어디에? 헌법 제37조의 세 가지 중에 하나에는 부합해야 된다는 게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적의 정당성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요거 예전에 처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사용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입법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된대요. 두 번째, 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방법이, 그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수단의 적합성, 적절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어떻습니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고 해도 수단의 적절성이 있다고 해도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해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은 침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수단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수단은 대부분 적합합니다.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수단은 대부분 적합성을 갖춰요. 예? 적합성을 갖추는데 그 여러 A, B, C, D E까지도 A, B, C, D, E 다섯 가지 수단 중에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완화된 형태나 방법에 완화된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침해가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한다. 이게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한다. 침해 최소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같거나 더 커야 된다. 법이 요건 두 개를 가리키죠. 하나는 뭡니까?
예. 하나는 법익의 균형성에서 이 법익은 하나는 공익. 무슨 공익입니까? 어떤 법률의 일조에 보면 입법 목적에 의해서 입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공익. 그 공익. 예? 그 공익과 그 법률이 추구하는 그 공익과 그 어떤 수단에서 그 법률의 그 수단에 의해서 침해받는 사익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비교역량은 저울질하는 공익과 사익을 저울질해서 뭐가 더 커집니까? 공익이 크거나 사익과 공익이 같을 때만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네 가지를 다 통과하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 이 네 가지를 다 통과하지 않으면 통과하면 법익의 균형성까지 다 갖추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칙은 항상 뭡니까? 위배라는 말을 씁니다. 기본권은 침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심사 기준을 다 통과하면 이 원칙,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만약 근데 침해 처성을 위반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동일하게 가는데 침해 처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익 균형성도 위반해야 됩니다. 예? 같이 가야 돼요. 침해 처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지 않은 거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대부분 제가 말하건데 99%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입니다. 여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수단의 적합성 인정된답니다. 근데 법익의 침해의 취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 안 된다. 법익의 균형성 인정 안 된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또 침해의 취소성 인정된다. 법익의 균형성 인정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 만약 요게 법익의 침해 취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것은 비례성 원칙을 위반했다. 또는 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 위에 2번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아까 목적의 정당성, 첫 번째,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 세 번째, 침해의 최소성,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뭐냐? 목적의 정당성은 이 1번에서 보는 게 목적의 정당성. 1번. 이 옆에서 입법 목적이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목적의 정당성은 이겁니다. 입법자가 어떤 특정한 법률을 제정할 때 이 법률은 어떠한 입법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입법의 정당성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거죠. 무슨 도로교통법 1조에 보면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과 그 다음에 도로상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 목적이 적혀 있다 그러면
이 입법 목적은 입법자가 그 법률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추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렇죠? 입법 목적을 구체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법률의 1조 보면 다 입법 목적이 있는데, 입법 목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쓰고 있어요. 불확정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법 목적은요,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헌법 심사를 하는데 위헌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입법 목적이 추상성을 갖고 있다. 추상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입법의 목적의 정당성은 아까 제가 말한 헌법 제37조 2항에 세 가지의 경우에만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입니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보시죠. 아까 도로교통법,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질서유지? 예, 질서유지에 해당합니다. 공공복리는 조금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고, 그러니까 질서유지.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은 헌법 제37조 2항의 어디? 질서유지라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설명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뭘 써야 되냐? 그 법률 조항의 1조 입법 목적을 이렇게 설시하고 써주고 기술하고 이러한 입법 목적은 도로교통법 제1조에 이러한 입법 목적은 어디에 기합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의 어떤 기본권 제한 사유 중에 질서 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잘 기억하시기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이거는 사실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워낙 몇십 년 동안 확고하게 입법의 목적의 정당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수긍하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나름대로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의 정당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불확정 개념이 있고 아주 좋은 말로 써놨기 때문에 그것을 위헌으로 위반한다. 목적의 정당성 위반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합헌성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을 반드시 써주시고 우리가 헌법 제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부합한다. 부합하는 어느 것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웬만하면요 국가안전보장은 거의 없어요. 국가보안법 정도나 되려나?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은 해당되는 법률이 별로 없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에. 그럼 어디 질서유지하면 공공복리예요. 대부분은 근데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는 질서유지에 가깝고 아주 20% 정도는 이제 공공복리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질서유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 고르면 선택하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한 상을 기억하시면서 이 목적의 정당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죠.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은 아까 2번 요 위에 있습니다. 2번 요 위에 2번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입법 목적과 이 개인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이런 수단이 적합하냐? 수단이 적합하냐는 뭡니까? 요 2번
2번에 해당하는 거죠. 2번. 그러니까 입법자가 선택한 입법 목적과 제한수단, 뭐죠? 이게 미틀이라고 해서, 독일어로 미틀이라고 해서 제가 제한수단 M1, 수단 1, 그냥 M, 수단 M, 그 다음에 M2, 수단 2, M3, 수단 3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 화살표가요, M1도 조금만 나와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1의 수단이 이 목적을 조금만, 목적 달성에 조금만 기여해도, 조금만 부응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단의 적합성이라는 것은 그 수단을 달성하는데 0.0001%만 기여해도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법이라고 합시다. 그런 법에, 그냥 제가 만든 법입니다. 환경보전법에, 트럭은 4차선 도로로, 고속도로에서 4차선으로 가야 되고 시속 80km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 라고 규정했다면, 제가 지금 이것은 수단이에요. 그러면 이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그 환경 보전, 공해 방지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왜냐? 그 트럭들이 2.5톤 트럭 이상이라고 합시다. 2.5톤 트럭 이상은 반드시 고속도로에서 4차선으로만 다녀야 되고 4차선에서 80km 이하로만 운행하면, 만약 그런 수단이 없다. 그 법률의 수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트럭 2.5톤 트럭 이상 큰 트럭들이 어떻게 됩니까? 쌩쌩 120km 이렇게 달린다. 그러면 더 매연이 많이 나오죠. 결국에는 환경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률, 환경보전법이라고 하네. 환경보전법에 그러한 수단을 씀으로써 2.5톤 트럭 이상은 고속도로에서 4차선으로만 운행해야 되고 80km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 이 속도 제한을 둠으로써 그 매연 방지, 공해 방지를 통해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단이 조금이라도 요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으면 다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번 상기시켜 드렸는데, 아까 목적의 정당성은 항상 O입니다. 인정됩니다. 수단의 적합성도 항상 인정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쓰면 비례성은 원칙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단의 적합성, 이것은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아니에요. 입법 목적에 조금이라도 아주 솜털만큼만 기여하면 그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입법자가 법률에 마련한 그 수단을 되도록이면 존중하고 그 수단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 수단의 적합성까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최소성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침해 최소성 어디죠? 네, 요 3번이죠. 3번입니다. 침해 최소성. 어떻게 봐야 되죠? 침해 최소성을 잠깐 설명해 드리죠. 지금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수단의 적합성. 적합한 수단. 근데 그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필요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덜한 수단을, 기본권 침해가 적은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침해의 최소성 아시겠죠? 침해의 최소성은 기본권 유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뭐 청구권적 기본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정신적 자유권과 뭐 재산권, 이건 좀 다르겠죠. 정신적인 자유권, 이거는 뭐 침해 최소성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재산권이나 뭐 사회적 기본권은 침해의 최소성을 좀 덜 요구할 수도 있겠죠. 요로 침해 최소성 수단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죠. 요렇게 이렇게 입법자가 입법을 하면서 기본권 침해가 가장 덜 적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인 수단을 선택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권 침해가 가장 적은 유일한 수단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입법자에게 너무 어려운 수단을 법률에 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권 침해가 되도록이면 적은 수단을 말하는 거지. 여러 기본권 수단 10가지 있는데 10가지 가장 기본권 침해가 적은 유일한 이 수단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이렇게 제한적인 덜 침해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입법자가 여러 가지 수단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그 재량을 되도록이면 축소하여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위헌적인 법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침해 최소성.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요거죠. 뭐죠?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은요. 뭘 봐야 됩니까? 지금 M1의 수단을 사용했을 때 공익을 요만큼 낼 수 있어. O1만큼 공익을 달성한 겁니다. M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을 때 O만큼 공익을 달성한 거예요. M2의 수단을 사용하면 공익을 O2만큼, 그 다음에 M3라는 수단을 사용하면 공익을 이만큼 제일 많이 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M1을 사용했을 때 우리 개인, 국민에게 어떤 P1만큼 불이익, P1만큼 불이익. 그 다음에 M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을 때 P만큼 불이익. M2를 사용했을 때 어떻습니까? P2만큼 불이익. 그 다음 M3를 사용했을 때 P3만큼 불이익.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공익의 정도, 공익을 이만큼, 또 이만큼, 그죠? 이거는 사익의 불이익 정도, 이만큼 불이익, 요만큼 불이익, 요만큼 불이익, 요만큼 불이익. 이 불이익이 크죠? 개인의 사익에 대한 불이익이 이만큼 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삼느냐? 지금 네 가지 중에 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 동일한 공익을 실현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 사익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O1과 O3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정도의 공익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같은 O와 O2, M과 M2를 사용했을 때 이 달성하는 공익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본권 제약이 누가 더 덜하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O와 O2가 동일한 공익을 실현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M을 사용했을 때, M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P만큼 불이익이 있고,
M2를 사용했을 때는 P2만큼 이 정도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비례성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에서 그 바람직한 법익의 균형성이 있는 것은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M2를 사용했을 때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걸 봐야 된다. O2만큼의 길이의 공익과 요 cm, 이게 뭐 10cm라 그러면 요 10cm와 요 P2만큼의 불이익, 요게 한 5cm라면 5cm. 그러니까 공익이 더 많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이 더 많은 양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하액보다 이 M2를 사용했을 때는 법익의 균형성을 공익이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익의 균형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다. 공익이 크거나 공익과 사익이 같을 때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 요 양과 요 양을 비교해서 요게 O2 쪽이 훨씬 크거나 또는 요거와 요거에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려운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 비례성 원칙은요, 이 비례성 원칙은요, 지금 다시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목적의 정당성은 언제나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의 적합성은 언제나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두 가지도 같이 가야 됩니다.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같이 가야 됩니다. 또 아니다.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O,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제가 비례성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를 텐데 목적의 정당성의 목적은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입법 목적이요. 헌법에 부합해야 됩니다. 헌법 어디에 부합해야 되냐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에 하나에 부합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제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셋 중에 하나의 특정 법률의 입법 목적이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데 입법 목적은 다 불확정 개념,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은 항상 인정된다.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A의 견해, B의 견해 다 인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이 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의 이 입법 목적 1조에 보면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입법 목적은 어디에 부합하니까 헌법 제37조 2항에 이 국가안전보장은 아니고 질서유지, 질서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은 적합하다는 것은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법률에 규정된 수단이 목적을 0.0001%만 목적 달성에 기여해도 또는 솜털만큼만 기여해도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의 견해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B의 견해에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을 해서 도로교통환경보전법 이런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도로교통환경보전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냐? 2.5톤 트럭, 2.5톤 이상의 트럭은 고속도로에서 4차선으로만 운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한속도도 80km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놨다면 이 도로환경보전법 이런 법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 법률의 이러한 수단은 그 도로에서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들이 다 한 120km 막 달린다. 그러면 매연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결국에는 도로의 그 환경 대기질이 안 좋아지고 환경 오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침해 취해성입니다. 침해 취해성은요 이거죠. 침해 취해성은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A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떤 수단이 있는데 지금 도로환경보전법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법에서 아니 왜 2.5톤 트럭이 반드시 4차선으로만 다녀야 되고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80km 이하만 다니냐 90km는 안 되냐 90km 될 텐데 꼭 왜 80km로만 달려야 되냐 이런 거에 의하면 또 침해 취소성을 인정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법익의 균형성 여기서도 이쪽 A의 입장에서는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침해 취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같이 동일하게 가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익의 균형성은 뭡니까? 이 두 가지죠. 공익과 글씨 쓰기가 쉽지 않네요. versus 사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비교 형량 저울질했을 때 공익이 크거나 공익과 사이 같을 때는 법의 기준수를 충족한 거고 공익이 요만큼 추구하는데 사익은 이만큼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 사익이 더 큰 거죠. 그럼 사익이 크면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A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동일하게 항상 O 인정된다. B의 입장에서도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은 항상 인정된다. 여기는 그러니까 불변입니다. 그러나 A는 침해 취소 인정되지 않는다. 법의 균형성 인정되지 않는다. B의 입장에서는
침해체성을 갖췄다. 4차선에서 2.5톤 이상의 트럭은 반드시 80km 이하로 가는 거. 이건 그래도 그나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게 낮은 속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 침해체성을 갖췄다고 본다. 또 그게 공익이 더 크다. 그 매연 도로 위에서 트럭들이 매연을 방지함으로써 이 매연 방지함으로써 공익이 이만큼 되는데 사익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피해받는 사익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하면 공익이 크기 때문에 법의 균형성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수단의 적합성 요거 관련해서 0.0001%만 기여하는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2.5톤 이상의 트럭은 4차선으로 8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수단의 적합성이 둘 다 인정되죠. 인정되는데 만약 요거를 더 써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만약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 이상의 2.5톤 이상의 트럭을 80km 제한을 풀어둔다면, 만약 110km로 이상, 막 110km 정도로 달린다면, 그만큼 뭡니까? 도로 위에 매연이 많이 나고, 환경, 오염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입법 목적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 A처럼 55XX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B처럼 5555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이러한 55XX가 더 타당할 것 같다. 5555가 타당할 것 같다. 그것을 잘 살피셔서 어느 쪽의 입장을 쓸 것인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비례성 원칙, 다른 말은 과잉금지 원칙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비례성 원칙은 헌법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든 거의 99%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심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성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이러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적합성, 법의 기준성을 어떻게 서술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